재개발조합 총회장에서 상인들이 절망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복 차림의 노인이 잠깐 멈춰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상가의 주인은 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꺼내며 내 땅을 헐값에 넘길 순 없지. 라고 선언합니다. 총회장이 완전히 뒤바뀌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깊은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겨울 아침 찬 바람이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골목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은 새벽 5시 시장 한편에 자리한 작은 떡집에서는 벌써부터 부산한 소리가 들려오죠. 하얀 가루가 온손에 묻은 채 떡을 빚고 있는 한말순의 모습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납니다. 76살의 말순은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다 보니 등이 새우처럼 휘어졌어요. 그래도 손놀림만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하며 동그란 떡을 만들어내는 손길이 수십 년의 내공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어내는 떡들이 접시 위에 하얗게 쌓여갑니다. 아이고, 한 할머니 또 늦었네. 떡집 주인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울립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말순을 노려보았어요. 요즘 손님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떡이 조금만 딱딱해도 불평을 하신단 말이야. 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시장이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장사 열심히 해야지. 할머니 나이에 일하기 힘들면 그냥 집에서 쉬시지 뭐하러 나와서 고생이야. 하루 종일 서 있기도 힘들 텐데. 말순의 주름진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떡을 빚는 손이 조금 더 빨라졌을 뿐이죠. 그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굵어진 혈관과 여기저기 박힌 검은 점들, 그리고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진 피부가 말순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은 하루 종일 북적거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온 아주머니들의 목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어우러져 시끄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어요. 말순은 그 소음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가끔씩 허리를 펴며 아픈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손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떡집 앞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떡 2개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손님들의 주문이 이어졌지만 말순은 계속 뒤에서 떡만 빚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앞에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떡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에게 말하며 말순을 가리켰습니다. 말순은 잠깐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봤다가 다시 떡 빚기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힌 채 일을 마치고 나니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의 다리는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뻐근했어요. 그래도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퇴근길 말순은 시장 한쪽 구석진 곳에서 반짝이는 노점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붕어빵을 파는 작은 수레였죠. 할아버지 한 분이 붕어빵 틀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돈에서 1,000원을 쓰는 것도 아까웠지만 막내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붕어빵 하나 주세요. 네, 금방 구운 거예요. 따뜻해요. 할아버지가 각 구운 붕어빵을 봉지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따뜻한 붕어빵을 손에 들고 말수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찬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손 안에 붕어빵 온기가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 기훈이 운영하는 사진관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간판에 추억사진관이라고 쓰여 있는 가게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말순이 문을 열고 들어서니 기훈이 컴퓨터 앞에 앉아 사진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의 기훈은 말순의 세 아들 중 막내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이 문인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현실에 지친 피로함이 묻어났어요. 기훈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여기까지 오지 말라니까요. 추우니까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매일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기훈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담스러웠던 거죠. 붕어빵 하나 사왔다. 따뜻할 때 먹어라. 말순이 붕어빵을 기훈 앞에 놓았습니다. 기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매일 오시면 안 돼요. 저도 장사해야 하고 손님들이 와야 하는데. 말수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럼 가마. 그 시각 서울 시내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남 기태가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재개발 조합 이사 오지현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42살의 기태는 건장한 체격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의 분위기는 고급스러웠어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 그리고 비싼 와인의 향기가 어우러져 있었죠. 두 사람의 테이블 위에는 프랑스산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은 곧 없어질 거예요. 기태가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계약만 잘하면 큰 돈이 들어올 테니까요. 상인들도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인들이 협조만 해주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기태 씨가 현지 사정을 잘 아시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제가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랐으니까요. 누구보다 그 사람들을 잘 알아요. 한편 말순의 하루는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과 떡 익는 냄새 속에서 끝나가고 있었고 아들들의 하루는 돈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떡집 일을 마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일찍 문을 닫는다고 했거든요. 말순은 가방에서 보자기에 싼 떡 몇 개를 꺼냈어요. 오늘은 큰아들 기태에게 가져다 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먹으라고 만든 거야. 말순이 혼잣말을 하며 떡을 정성스럽게 다시 쌓았습니다. 기태가 좋아하던 흰떡이었어요. 어릴 때 기태는 엄마가 만든 흰떡을 정말 좋아했었죠. 기태가 사는 아파트는 시장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신도시에 지어진 고층 아파트 단지였어요. 말수는 버스 안에서 떡 보따리를 소중히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떡이 부서질까봐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깔끔하게 정리된 조경과 넓은 주차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어요. 높은 곳이 무서웠지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 참을 수 있었습니다. 기태집 현관 앞에 선 말수는 잠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낡은 점퍼와 색이 바랜 치마가 초라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순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나야, 기태 엄마. 떡 좀 가져왔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어요. 30대 후반의 며느리는 깔끔한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우리 기태 먹으라고 떡 좀 만들어 왔어. 흰떡인데 옛날에 얘가 정말 좋아했거든. 말순이 보자기를 풀어 떡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떡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런 차림으로는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보잖아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눈도 있고 우리 아이들 친구들도 많이 와요.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어요. 확실히 이 깔끔한 아파트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떡을 가져온 마음만은 진심이었는데 그것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니요. 그럼 이 떡이라도 받아줘. 정성껏 만든 거야. 말순이 떡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떡 잘 안 먹어요. 아이들도 빵을 더 좋아하고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보자기를 다시 싸서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말순의 가슴은 무거웠어요.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현실이 아팠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기태와 오지연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스테이크와 와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상인들 계약서만 받으면 땅값은 헐값에 넘어올 거예요. 기태가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상인들은 복잡한 걸 잘 모르니까 쉽게 넘어갈 거예요. 오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시장 상인들은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조금만 압박하면 결국 우리 조건대로 계약할 겁니다. 제가 그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상인들 설득은 맡겨주세요. 어릴 때부터 그 시장에서 자랐거든요. 기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어떤 상인부터 접근할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막내 기훈이었습니다. 기훈은 근처에서 사진 촬영을 마치고 혼자 식사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기훈이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형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야 어차피 나이도 많고 재개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잖아요. 조금만 압박하면 쉽게 계약서에 사인할 거예요. 기훈은 깜짝 놀라며 형이 앉은 테이블 방향을 살짝 돌아봤어요. 기태는 기훈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 나오면 그냥 포기해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기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포함한 시장 상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요. 기훈은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요. 오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현지 사정을 아시니까 말씀이 다르네요. 그럼 이번 주 안에 임차인 명단부터 정리해 주세요. 기훈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형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장 상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기훈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형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요. 기훈은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편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떡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 떡이었지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이 잘 사는 것은 기쁘지만 점점 자신과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 가족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집에 도착한 말수는 떡을 냉장고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떡집에 가서 하루 종일 떡을 빚어야 했어요. 그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기훈은 레스토랑에서 들은 형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기훈은 평소보다 일찍 사진관 문을 닫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저녁 시간이라 한산했어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몇몇 음식점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시장관리사무소 건물을 찾아갔어요. 혹시 재개발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시장 입구 쪽에 있는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고 2층이 사무실이었습니다. 기훈이 2층으로 올라가니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훈이구나. 뭔 일이야? 관리사무소 직원인 박 씨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박 씨는 기훈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아저씨, 혹시 시장 재개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 아저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 이야기구나. 요즘 상인들 사이에서 말이 많더라고. 조합에서 사람들이 와서 계약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던데. 기훈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혹시 관련된 서류 같은 게 있나요? 글쎄, 정식 공문은 아직 안 왔는데 며칠 전에 조합 사람들이 와서 임차인 명단을 달라고 하더라고. 박 씨 아저씨가 말하며 책상 위를 뒤적였어요. 기훈은 책상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는 헌 책꽂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저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정리하면서 필요한 서류 찾아보고요. 그럴까? 고맙다. 박 씨 아저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기훈은 책꽂이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계약서들, 시장 관련 공문들, 상인의 회의록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책꽂이 맨 안쪽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기훈이 그 서류들을 펼쳐보니 등기부등본들이었습니다. 시장 상가들의 소유권 관련 서류들 같았어요. 기훈은 하나씩 넘겨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기훈이 혼잣말을 했어요. 한 장의 등기부등본에 한말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시장 상가 3동의 소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훈은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어머니 이름이 맞았습니다. 등록일자를 보니 20년도 더 된 오래된 서류였어요. 아저씨, 이거 뭐예요? 기훈이 박 씨 아저씨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씨 아저씨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
한말순, 기훈이 어머니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상가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글쎄다. 예전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혹시 옛날에 어머니가 그 상가를 사셨나? 박 씨 아저씨도 확실하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기훈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시장 상가 3동이라면 꽤 큰 규모였어요.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이런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저씨, 이 서류 복사해도 될까요? 기훈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가져가. 기훈은 등기부등본을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그냥 일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상가 소유자였다니요. 그날 밤 기훈은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는 기훈이 오자 반가워하셨어요. 기훈아, 저녁은 먹었니? 말순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기훈이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서류를 받아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기훈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찾았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상가 소유권 등기부등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말순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거 오래된 거야.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라뇨? 엄마가 상가 소유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럼 왜 떡집에서 일하세요? 기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복잡한 얘기야. 넌 몰라도 돼.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훈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상가 소유자라면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건지,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차남 김이는 식자재 거래처 사무실에서 늦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이는 중간 규모의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요즘 시장 쪽에서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김인의 귀가 솔깃해졌어요. 재개발? 어느 시장 말이야? 저희 거래처가 있는 그 전통시장이요. 조합에서 상인들한테 계약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김인은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그 시장이 재개발된다면 주변 상권에도 영향이 클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혹시 조합 쪽 연락처 알아? 김인이 물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김인은 집에 돌아가서 큰형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야. 시장 재개발 얘기 들었어? 기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 상인들 계약 받는다고 하던데. 형도 혹시 관련된 일 하고 있어? 김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아, 그거. 조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긴 해. 형, 나도 한몫 챙겨줘.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 김인이 은밀히 손을 내밀었어요. 기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이 재개발 사업에 관련되어 있다면 자신도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김인은 몰랐습니다. 그 시장에서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그 상가의 실제 소유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기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반응과 형들의 재개발 계획 사이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재개발 조합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오지연이 책상에 앉아 여러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시장 지역의 큰 지도가 붙어 있었고 빨간 펜으로 표시된 구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태 씨, 어서 오세요. 오지연이 들어오는 기태를 반겼습니다. 기태는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하신 자료들 가져왔어요. 기태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오지연이 서류들을 받아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현지 사정을 아시니까 일이 빠르네요. 이제 임차인들에게 계약서를 전달해야겠어요. 임차인 동의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죠? 기태가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재개발이 늦어지면 조합 측에서도 손해가 커지거든요. 오지연이 책상 서랍에서 계약서 몇 장을 꺼내 기태에게 건넸어요. 이거 주요 상인들부터 서명 받아와 주세요. 기태는 계약서들을 받아보며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임차료 동결, 이주 보상금, 재입주 조건 등이 적혀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상인들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기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상인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 나오면 그냥 사인해요. 기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먼저 접촉해 주세요. 기태는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사인을 했어요. 조합과의 계약서였는데 성공 시 상당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태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어릴 적 동네였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기태는 여러 가게들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나이 많은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기태는 먼저 정육점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야? 말순이네 큰아들 아니야? 정육점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기태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얼마나 컸나? 요즘 뭐하고 지내니? 사업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저씨, 시장 재개발 얘기 들어보셨죠? 정육점 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 얘기. 요즘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기태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합 쪽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상인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조건들이 있어요. 무슨 조건? 이주 보상금도 주고 나중에 재입주할 때도 혜택을 준다고 해요. 기태가 계약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계약서를 받아 들여다봤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거 어려운 말들이 많네. 아저씨, 저를 믿으세요. 제가 동네 사람이잖아요. 나쁜 조건이면 권하지 않아요. 기태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시각 말순이 일하는 떡집에도 누군가 찾아왔어요. 조합에서 보낸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떡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뭐 때문에요? 떡집 주인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재개발 관련해서 전달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서류를 받아 뜯어봤어요. 임차인 계약 동의서였습니다. 말수는 뒤에서 떡을 빚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거 뭐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시장 재개발 계획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이주 보상금과 재입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말순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기존 임차권 포기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재개발은 어차피 진행될 예정이에요.
미리 동의하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드리는 거죠. 직원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이런 서류들이 자신에게도 전달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세 아들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로 기태에게 전화했습니다. 기태야, 나 병원 좀 같이 가줄래?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하게 들렸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되면 가요. 기태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사실 조합 일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말수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둘째 기민에게 전화했습니다. 기민아, 같이 밥 한 끼 먹자. 엄마, 저도 요즘 사업 때문에 바빠요. 나중에 시간 내서 뵐게요. 기민도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기훈에게 전화했어요. 기훈아, 시장 입구 간판 좀 찍어줄래? 오래된 사진 하나 남기고 싶어서. 엄마, 지금요? 저도 촬영 일정이 있어서. 기훈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말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아들 모두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사소한 부탁들이었지만 각자의 이유로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열쇠 뭉치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말수는 열쇠들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열쇠들이 바로 시장 상가 3동의 열쇠였어요. 20년 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간직해온 비밀이었습니다. 내 마지막 무기지. 말순이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아직 그 비밀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말수는 다시 서류들과 열쇠를 봉투에 넣고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한편 기태는 집에 돌아와서 오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몇 명한테 계약서 전달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명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다른 업체들도 이 지역을 노리고 있거든요. 기태는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태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시장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면서 시장 골목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각기 다른 계획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틀 후 시내 고급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서는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태와 오지연이 넓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계약서와 각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네요. 오지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인들 동의서는 얼마나 받았어요? 거의 다 받았어요. 나이 많은 분들은 복잡한 걸 싫어하시니까 생각보다 쉬웠어요. 기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오지연이 새로운 서류를 기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제 이걸 서명해 주세요. 헐값 매입각서예요. 기태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시장 부지를 시세의 30%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조건이었죠. 이 조건이면 우리 수수료도. 기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약속한 대로 드릴게요. 성공하면 기태 씨 목도 상당할 거예요. 오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기태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호텔룸 문이 노크되었어요. 들어와. 오지연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기민이 들어왔어요.
김이는 며칠 전 형에게 연락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형, 늦어서 죄송해요. 김인이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김인 씨도 오셨네요. 형제가 함께 하시니까 더 든든하네요. 오지연이 반겼습니다. 김인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형, 나도 한몫 챙겨줘야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 물론이지. 우리끼리 나눠 먹으면 되지. 기태가 동생을 다독였습니다. 오지연이 김인에게도 서류를 건넸어요. 동생분도 계약서에 참여자로 이름을 올려드릴게요. 김인은 기뻐하며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형제는 서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이들은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기우는 시장 근처에서 오늘도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스냅 촬영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문득 시장 쪽을 바라보니 떡집 앞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우는 망원 렌즈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은 떡집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습니다. 기우는 급히 카메라를 챙기고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말순의 손에 오래된 열쇠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기훈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말순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훈아, 너 왜 여기 있니? 촬영 끝나고 가는 길이었어요. 엄마 손에 든 건 뭐예요? 기훈이 열쇠들을 가리켰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내 마지막 무기지. 무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모두들 재개발 이야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기훈아, 너는 형들이랑 달라야 한다. 말순이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엄마, 무슨 뜻이세요? 기훈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열쇠 뭉치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훈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집에 돌아와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시장 상가 소유권 증서와 여러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확인했어요. 20여 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말순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보, 이 서류들은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숨겨둬. 진짜 어려울 때만 꺼내서 써. 말순은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이 비밀을 지켰어요. 아들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았어요. 말순은 펜을 들어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지분은 세 아들에게 나누되 운영권은 나를 끝까지 지킨 자에게 준다. 유언과 같은 메모였지만 말순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아들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메모를 다 쓴 말순은 그것을 봉투에 넣고 장롱 속에 숨겼어요. 하지만 일부러 기훈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훈은 어머니 집에 들렀어요. 어제 밤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말순은 시장에 일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기훈은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봤어요. 장롱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봉투 한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기훈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꺼내봤어요. 안에서 어머니의 메모가 나왔습니다. 기훈은 그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상가 운영권을 나를 끝까지 지킨 자에게
기훈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훈은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시장 상가의 진짜 주인이고 형들이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형들이 벌써 계약서 서명을 받고 다녔을 텐데 기훈이 급해졌어요. 기훈은 휴대폰을 꺼내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기태에게 전화했어요. 형, 나 기훈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뭔데? 나 지금 바빠. 기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형들, 엄마가 주인이야. 시장 상가 말이야. 계약하면 안 돼. 기훈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기태는 잠시 말이 없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뭔 소리야? 엄마가 주인이라고? 그럴 리가 있냐? 정말이야, 형? 등기부등본도 받고 엄마 메모도 있어. 기훈아, 너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기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기훈은 절망스러웠습니다. 형들은 이미 계약 서명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내일이면 공식적인 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어머니를 찾아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수는 떡집에서 평소처럼 떡을 빚고 있었어요. 엄마, 기훈이 숨을 헐떡이며 불렀습니다. 기훈아, 왜 이렇게 급해? 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형들이 큰일 낼 것 같아요. 정말로 엄마가 이 상가 주인 맞죠? 말수는 잠시 기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재개발 조합 총회를 하루 앞두고 시장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계약서에 사인해야 하는 건가?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어차피 재개발은 막을 수 없다고 하던데. 생선가게 아저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장 곳곳에서는 이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어쩔 수 없이 조합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편 기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진실을 들은 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침 일찍 어머니 집을 찾아갔지만 말수는 이미 시장으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기훈은 어머니가 남겨둔 장롱 속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시장 상가 3동의 소유권 증서와 함께 여러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가 쓴 메모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상가 지분은 세 아들에게 나누되 운영권은 나를 끝까지 지킨 자에게 준다. 기훈은 이 메모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였어요. 누가 진짜로 어머니를 생각하는지, 누가 끝까지 어머니 편에 설 것인지를 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형들한테 다시 한번 말해봐야겠어. 기훈이 결심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기훈은 먼저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기훈아, 어제도 말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기태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형, 제발 한 번만 들어봐. 엄마가 정말로. 야, 내가 언제부터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엄마가 상가 주인이면 내가 모를 리가 있냐? 기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기훈은 이번에는 기민에게 전화했어요. 둘째 형, 나 기훈이야. 기훈아. 무슨 일이야? 기민의 목소리는 기태보다는 부드러웠어요. 형, 시장 재개발 일에 관여하지 마. 엄마가. 아, 너도 그거 알고 있구나. 기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큰형이랑 나랑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형,
엄마가 그 상가 주인이라고. 뭔 소리야? 기훈아, 너 요즘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는 그냥 떡집에서 일하시는 거잖아. 김인도 믿지 않았어요. 기훈은 답답했습니다. 두 형 모두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이미 재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고급 호텔 로비에서는 기태와 김인이 오지현과 마지막 점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총회에서 최종 승인만 받으면 끝이네요. 오지현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상인들 동의서도 거의 다 받았고 문제 없을 거예요. 기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김인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일 끝나면 우리 가족 경제 사정이 많이 나아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성공 수수료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니까요. 오지연이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내일의 성공을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말순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편 말순은 떡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할머니, 내일 총회 가세요? 떡집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가봐야겠지.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하실 건가요? 말순은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어. 오후가 되자 기훈이 떡집을 찾아왔어요. 말순을 보자마자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들한테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내일 총회에서 뭔가 말씀하셔야 해요. 기훈아, 진정해라. 말순이 아들을 진정시켰어요. 엄마, 이럴 때가 아니에요. 형들이 엄마 모르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말순은 기훈의 다급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막내 아들만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다 알고 있어. 말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왜 가만히 계세요? 때가 있는 법이야. 내일 총회에서 모든 게 결정될 거다. 그날 저녁 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상인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내일 총회에서 정말 계약서에 사인해야 하는 거냐?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은 막을 수 없다고 하니까. 다른 상인이 체념하며 말했어요.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말순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어요. 말순 언니, 뭔가 할 말 있어?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내일 총회에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내일 총회에서 분명히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어요. 말순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들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내일이면 20여 년간 간직해온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아요. 말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그날 밤 기훈은 어머니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총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기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왜 이제까지 이 비밀을 숨기셨어요? 말순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들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 돈 때문에 엄마를 저버리는지 아니면 끝까지 엄마 편에 서는지 말이야. 기호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재개발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밤이 깊어가면서 내일의 총회를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장롱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 정리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총회 당일 아침 시장 근처 커뮤니티 센터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고 조합 관계자들도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총회장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앞쪽에는 조합 임원들이 앉을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고 뒤쪽에는 상인들을 위한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재개발 계획도와 각종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지연이 마이크 점검을 하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오늘 총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기태 씨, 모든 준비 끝났죠? 오지연이 기태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상인들 동의서도 다 받았고요. 기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김인도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끝나면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죠? 당연하죠. 계약서 최종 서명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나요. 오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고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체념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 총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피켓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재개발 반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피켓을 든 상인들이 총회장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소수였지만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오지연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저런 소수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기태가 안심시켰습니다. 오전 11시 총회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지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연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최종 계획을 발표하고 상인 여러분들의 계약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이 체념한 표정이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재개발 후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이주 보상금 지급, 재입주 시 우선권 제공, 임대료 할인 혜택 등. 하지만 상인들은 복잡한 조건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법률 용어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설명이 이어진 후 드디어 계약서 서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서 최종 서명을 받겠습니다. 오지연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총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육점 주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가 한숨을 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이어 몇 명의 상인들이 더 일어나 줄을 섰어요. 분위기가 점차 서명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갑자기 총회장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어요. 총회장 문이 열리며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말순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구부정한 모습과는 달리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총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말순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저기, 누구세요? 오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단상 앞까지 걸어와서 마이크를 향해 말했어요. 잠깐 멈춰주세요. 이 상가의 주인은 나입니다. 총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웅성거렸어요. 뭐라고요? 오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등기부등본과 권리증을 꺼냈어요. 내 땅을 헐값에 넘길 순 없지. 기태와 기민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가 주인이라고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민도 당황해했어요. 말수는 두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내 등 뒤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 오지연이 급히 말순에게 다가갔어요. 아주머니, 설마 농담이시죠? 증거가 있으시다면. 말순은 등기부등본을 오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 시장 상가 3동의 소유자 한말순. 오지연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류는 진짜였습니다. 20여 년 전에 등록된 정식 소유권 증서였어요. 이게 진짜네요. 오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 회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상인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와, 말순 언니가 주인이었다고? 그럼 우리가 계약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말순은 마이크를 잡고 상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지겠습니다. 계약서 서명이 완전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조합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기태는 굳은 채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민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어머니 모르게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오지연은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 조합 측에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했던 거지. 상인들의 분노가 조합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오지현과 조합 관계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기태와 기민을 바라봤어요. 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총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무산되었고 진짜 주인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이제 말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커뮤니티 센터는 한동안 소란스러웠습니다. 상인들은 기쁨에 들떠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오지현과 조합 관계자들은 황급히 짐을 챙기며 자리를 떴어요. 재개발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거든요. 말수는 총 회장 한편에서 기태와 기민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기민도 고개를 숙였어요. 말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등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 엄마가 언제부터?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상인들을 속이려 한다는 것도, 내가 일하는 시장을 헐값에 넘기려 한다는 것도. 말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순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총회장 문이 열리며 기훈이 뛰어들어왔어요. 총회 소식을 뒤늦게 들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기훈이 숨을 헐떡이며 말순에게 달려갔어요. 기훈아, 늦었구나. 말순이 막내 아들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기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말순은 기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훈이만이 끝까지 엄마를 걱정해줬어. 너만이 진짜 엄마 편이었지. 기태와 기민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 동생과 자신들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총회장을 나온 말순은 새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지금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말순은 새 아들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모두 꺼내왔어요. 이제 너희들에게 모든 걸 말해주겠다. 말순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까지 숨기셨어요? 기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말순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는 이 비밀을 지키라고, 진짜 어려울 때만 꺼내서 쓰라고. 그래서 20여 년 동안 혼자 감추고 계셨던 거예요? 기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돈 때문에 변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말순이 기태와 기민을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 기태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민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말순은 두 아들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도 자신의 아들들이었거든요. 지분은 셋이 나눠 가져라. 말순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운영권은 나를 끝까지 지켜준 기훈이한테 줄 거다. 기훈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결정한 일이야. 기훈이가 가장 믿을 만하거든. 말순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기태와 기민은 아쉬웠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이 컸으니까요. 며칠이 지난 후 시장 떡집 앞에는 특별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 아들이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떡을 빚고 있었어요. 기태야, 그렇게 하면 떡이 딱딱해져. 말순이 큰아들에게 지적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해요? 기태가 순순히 물었어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주무르는 거야. 말순이 직접 보여주었어요. 기민도 옆에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도 맞나요? 응, 그래. 많이 늘었네. 말순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기훈은 사진기를 들고 이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사진이에요. 오랜만에 세 형제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네요. 말순은 창밖에서 아들들이 함께 떡을 빚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같이 일하는구나. 말순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기태가 떡을 빚으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도요, 엄마.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였는데
그걸 잊고 있었어요. 김인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기훈이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우리 가족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저녁이 되자 말수는 새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어요. 오늘 하루 어땠니? 말순이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곤하긴 했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기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랑 같이 일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김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훈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면 좋겠어요. 말수는 아들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았어요. 밤이 되어 시장 골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재개발 소동으로 시끄러웠던 며칠이 지나고 이제는 예전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말수는 집 창문을 열고 시장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어요. 내일부터 또 아들들과 함께 떡을 빚으며 하루를 시작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좋겠다. 말순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시장 골목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찾은 말순의 마음처럼 시장도 다시 따뜻한 생명력을 되찾았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